안녕하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교한 그 최근의 금융위기 불안감의 실체와 대응이라고 하는 KB 경영연구소의 자료가 있네요. 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여전히 이제 경제위기는 아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거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 실무경제도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연결성이나 정책이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살펴보면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로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빈번한 은행 실패와 국가 간의 연결성 강화 등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금리와 달러 강세 때문에 자금위기가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염두하면서 지내야겠죠. 미국의 최종금리가 5에서 한 5.25% 정도까지 아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로 아마 동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미국이 5.25까지만 가고 그치면 한국은 3.75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예상되지만 하락폭이 제한되고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올라간다는 얘기로 그냥 저는 보이는데요.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변할 거다. 대출 잘 안 해줄 거다라는 거죠. 주택가격은 하락 압력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2023년에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와 극단적인 위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비상경영 계획도 마련해놓고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하고 비용 절감도 했지만 사실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SVB 사태를 계기로 경기 침체와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라는 거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3월 10일날 미국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폐쇄되고 3월 20일날 또 이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급격한 위기는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어려움은 계속될 거다라고 본답니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쉽지 않답니다. 판단하기가. 근데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2008년 사례로 본 금융위기 경로로 봤을 때는 작은 이벤트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답니다. 2008년 금융위기하고 전체적인 충격의 합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생각할 때 최초 위기는 2007년 초부터 2년 동안 크고 작은 이벤트가 계속 벌어졌었다 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25년쯤에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면 조금 오버일까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게 됐습니다. 계속 봐야죠. 2007,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이벤트 서프라임 모기지론 손실을 발표하고 그의 파산보호 신청하고 부정적 전망이 있었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다. 이런 것들과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작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펑 하고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참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이러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이제 계속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건 이제 저러한 각종 보고서들을 자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분석하고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따져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2023, 2024, 2025, 2026 정도까지는 좀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KB 뭐 경영연구소에 저 자료를 찾아서 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보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여전히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취약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집값도 미국의 경우에 2006년 하반기부터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2007년 초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있었고 2008년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투자 하락세가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어떨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2022년 7월 이후부터 미국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게 뭐냐? 뭐 2007년 초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에 많이 하락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이런 느낌을 볼 때 2024년까지 해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2023년 두 해에 걸쳐서 만 21개월, 평균 21개월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을 기존에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2023년 한 중후반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아마 멈출 것 같다. 그리고 멈추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연도 한 2년가량은 미국에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는 뒤이어서 한 2년가량은 다른 나라에 침체가 온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24, 25는 미국의 충격, 24, 25는 26, 27은 어디? 한국의 충격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래저래 잘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은. 뭐 이래저래 미국의 주택가격이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죠. 뭐 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확실한 건 뭐다?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서들을 계속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유로존의 기준금리, 뭐 그리고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따져보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대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